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시는데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주식의 기본 용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킷 브레이커. 이거는 전기회로 해서 또 회로가 과열되게 되면 그걸 자동으로 차단하는 그런 장치를 말한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너무 과열됐을 경우 이거를 좀 식히기 위해서 서킷 브레이커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냐면은 이 제도의 취지는 너무 주식시장이 과열됐을 경우 잠시 쉬면서 그 패닉 상태에 빠진 그 어떤 그 마인드도 진정시키고 이성을 되찾아가지고 아주 깨끗한 정신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서 매매하라는 그런 취지로 생긴 제도입니다. 즉 이거는 서킷 브레이커는 3단계로 돼 있어요. 왜냐면은 그 가격 제한폭이 그 30%로 확대되면서 더 그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인데 1단계는 종합주가 지수가 전일에 비해서 8%, 2단계는 15%, 3단계는 20% 이상 하락한 경우에 발동하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1단계 발동할 때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게 되면 모든 주식 거래가 20분간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20분 후에 그 우리 장 시작할 때 동시효과처럼 단일가 매매로 그 호가를 받아서 거래가 재개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막 과열됐을 때 노도나도 그냥 흥분해갖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딱 끊어주고 가면 이성을 찾아서 시장이 정상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개장 5분 후부터 장 끝나기 40분 전까지만 이거 발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밖에 못합니다. 자, 서킷 브레이커 잘 알아두셨다가 갑자기 이건 뭐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갑자기 주식시장이 멈췄다 그러면 이건 줄 알고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카. 이것도 서킷 브레이커하고 취지는 비슷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선물 시장이라고 아세요? 이거는 제가 나중 강의에 다 선물 시장하고 프로그램 매도 매수, 잔량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따로 강의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래 여기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고 그냥 그 용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물 시장하고 현물 시장하고 이 차이를 갖다가 하는 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그램 차익 거래라는 겁니다. 프로그램 매매 중에 차익 거래라는 게 있어요. 차익 거래. 하여튼 이 정도만 이때는 것만 알아두세요. 나중 강의에서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 차익 거래를 할 때 선물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현물 시장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선물이 급등하게 되면은 선물 매도가 나고 현물 대량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요. 선물이 급격하게 하락하면 선물 매수하고 현물 시장에서는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도가 현물 시장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물 시장이 너무 출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선물 시장의 그 호가를 정지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 가장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변하면은요, 그게 1분 이상 지속될 때 그 프로그램 매매 효과가 5분간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5분 후에 자동으로 재개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일에만 발동할 수 있고 장 종료 40분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이드카 한마디로 말하면 선물 시장이 급등나기 위해서 현물 시장이 휘둘리기 때문에 이 선물 시장의 그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5분간 정지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 시가총액은 여기도 그대로 나와 있네요. 단어, 용어 자체에도. 시가를 다 합한 거. 이거는 개별 기업 시가총액이라면 개별 기업이 어떤 뭐 A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총 발행 주식 수가 1000주예요. 그리고 오늘 시가가 1000원이에요. 그럼 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가 총액이라는 거는 오늘 주당 1000원인데 총 발행 주식수가 1000주니까 시가 총액은 100만원이네요. 예, 쉽죠? 간단하죠? 이거 그래서 시가총액은 왜 개별 기업 내보냐면 그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이제 뭐 평가 볼 때 내는 거고요. 또 이제
전 상장 주식, 우리나라의 거래소에 있는 상장 주식을 시가를 모두 합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주식시장 시가총액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 개별 기업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A가 100만원, 뭐 B가 200만원, 뭐 쭉쭉쭉쭉쭉 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다 합친 게 그 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라고 합니다. 상장 주식을 다 합한 게.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시점에서 그 나라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한번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그 나라 주식시장의 그 활성화 정도를 평가할 때 쓰는 지표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저거에서 잠깐 언급드렸는데 우리나라 상한가는 2015년 6월에 기준은 15%였었어요. 상한가가. 근데 이게 늘어났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 상한가는 플러스 30%, 하한가는 마이너스 30%. 예를 들어서 전날 종가가 1,000원이다. 그러면 상한가는 위로 제한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한가는 아래로 제한이 있고. 상한가는 뭐 여기까지밖에 천장이 있다는 거예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한가도 마냥 내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여기까지밖에 못 내려간다는 거예요. 하루 중에 아무리 올라가도 여기까지, 아무리 내려가도 여기까지. 그게 상한가고, 그게 전일 종가의 30%예요. 전일고가 1,000원이면 상한가는 얼마겠습니까? 30%밖에 못 오르잖아요. 1,300원이죠. 그리고 하한가는 뭐 30% 빼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자, 손절매. 로스컷이라고도 하는데, 이 손절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처음 주식하실 때 이런 습관을 잘 들이셔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내가 샀어요. 주식을 샀는데, 주식을 바이를 했는데 생각지 못하게 반대로 자꾸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붙잡고 끝까지 갑니까? 아니면은 어느 정도까지 마지노선을 잡아놓고 난 여기까지 더 내려가면 나는 무조건 손해를 보더라도 판다. 이게 바로 손절매입니다. 일정의 손해를 감수하고 매야 되는 거. 근데 이거를 정말 잘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손절매만 잘해도 돈 많이 안 잃습니다. 일단 많이 안 잃으면 돈 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폭은 예를 들어서 내가 취득 가격이 3% 이상 떨어지면 손절매는 아니면 5%, 7% 이렇게 정해두던가 하시고요. 여기에 오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 희한합니다. 그렇게 마음 굳히고 나서도 또 만약에 막상 5%라고 정했는데 5%까지 와서 더 떨어지면 내 건데 오르겠지 삐질삐질 계속 그냥 내보듭니다. 그러다가 뭐 7%, 10%, 20% 막 이렇게 되면 30% 이러면 이제 정신이 막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패닉 상태에 빠져서 나중에 반토막까지 가면 이거는 이제 뭐 제정신이 아니에요.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보고 비이성적으로 막 거기다 또 물타기 아시죠? 물타기. 떨어졌으면은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사가지고 뭐 800원, 700원으로 떨어졌으면 손절매를 했는데 거기다가 더 사는 겁니다. 물론 더 사면 평균 단가는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한번 떨어지는 주식은 그런 어떤 뭐 관성의 법칙 같은 게 있어갖고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물타기까지 하면은 손실폭이 점점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손절폭을 정했으면 그걸 칼같이 지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손절하는 거를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동성 장세. 신문 같은 거 보면 지금은 저 밀어 올리는 모멘텀이 유동성 장세다. 유동성 장세가 지금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드릴 텐데 한마디로 그 유동성이라는 게 뭐냐면 경제학에서 유동성은 어떤 자산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건물, 토지, 뭐 기계 장치 뭐 이런 거 내 자산이 아니면 유가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유동성. 더 쉽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주식 투자가 어떤 투자 분야에서 유동성이라고 하면 그냥 현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뭐 유동성이 많이 공급됐다. 그럼 현금이 많이 공급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유동성은 곧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리하실 겁니다. 그러면 유동성을 현금이라고 했으니까 유동성 장세는 뭐겠어요? 현금 장세네요. 이제 쉬워졌네요. 맞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풍부한 현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있냐면 금리를 뭐 인하했다던가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했다던가 이러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특히 뭐 부동산 시장이나 뭐 이런 시장이 침체됐으면 그 돈이 다 주식시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럴 때 돈이 일단 수요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돈이 몰리면. 이런 돈의 힘으로 그 상승하는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분위기, 또 주가의 흐름을 갖다가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은 실제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 실적도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면 금상첨화인데 꼭 그렇지 않아도 실적 같은 거는 뭐 별로 차이 없어도 지금처럼 이런 말씀 드려드릴지 모르겠지만 흔히 그런 말 합니다. 돈질 한다고 돈질. 돈질 아시죠? 뭐 충동질 할 때 그렇지 돈질. 돈질해 갖고 올린다는 얘기예요. 돈으로만. 아니 뭐 기업 실적 뭐 경기 현황 상관없어. 어쨌든 이유야 어쨌든 이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다른 이유 필요 없고 많이 사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은 가격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유동성 장세입니다. 돈의 힘으로 주식시장을 떠받치거나 밀어 올리는 거.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이 실물 경제, 즉 실제 경제 현황이 좋아지지 않는 데서 이런 현금 유동성이 밀려 들어와 가지고 이런 수급 장세로 돈의 힘으로 밀어 올리면 이거는 언제든지 수급만 무너지면 꼬꾸라질 수 있는 그 단점이 있으니까 유동성 장세 때는 아무리 잘 가더라도 좀 주의하시고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6가지 중요한 꼭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주식 용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